그래서 우리나라에 결혼 못한 총각들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딸에 3건의 사고가 터졌는데 한 건은 처갓집에 간 신부가 안 돌아와서 한국 여자는 무조건 안 보고 결혼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빨리 포기했어요. 한국 그 여자랑 결혼하기 힘드네요, 진짜.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캠터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예. 내 손자가 흑인하고 결혼할까 봐 거기도 결혼할 여자가 없거든. 라틴기 아니면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손자가 이제 흑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녕하세요. 당입니다. 라스 어서 오세요. 학군대로는 당신의 가슴 뛰는 일상을 담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라오스 국제결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미래결혼정보회사의 김원수 이사입니다. 라오스 국회는 저는 지금 1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라기보다 아마 제일 많이 성사시킨 회사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이나 중국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시골에서 올라오는 순수한 신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결혼 못한 총각들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도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결혼 진행하면서 베트남이나 중국 결혼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올라와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정이 안 깨질 수 있도록 그런 신부를 찾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14년 전에 제가 라오스로 가서 또 시스템을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략 한 500상 정도 소개한 것 같아요. 진짜 결혼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단점은 좀 느리고 답답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비해서 보면 약간 충청도 같은 느낌이죠. 오늘 이사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서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링거 맞고 왔어요, 지금. 세계 최대 민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그 사회주의에서 관료들이나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부자들은 계속 돈도 벌고 땅값도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나 시골 출신들은 이제 물가가 올라서 더 힘든 상황이죠. 지금 태국에서 식모로가 있고 식당에서 일하고 이렇게 가 있다가 우리가 또 맛을 볼 때 차비 보내주면 태국에서 오기도 해요. 또 물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한 반 정도 싸죠. 그 자국민들한테는 월급 15만 원, 20만 원 받아서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신랑들은 뭐 사전에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라오스로 출발하게 됩니까? 저희 회사하고 상담을 하고 첫 번째는 신랑이 우리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속이거나 신의를 잘 지킬 수 있는 회사인지는 그걸 검증하는 거고, 신랑이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범죄 또 뭐 주택 같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소양이나 자격이 되는지를 우리도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서로가 맞으면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아요. 확률적으로 이혼할 확률이 높은 케이스들은 결혼을 가능하면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결혼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현재 결혼을 잘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한 몇 %라고 보세요? 저는 그 비율이 한 80%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거의 뭐 95%까지 잘 살았는데 이제 갈수록 이혼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들도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이 일을 저는 라오스에서 이제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혼율마저도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사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라오스 신부들 사이에서 미래 결정사 인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스타김이 소개하면 한국에 좋은 신랑들이 온다. 그리고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도와주고 해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좀 스타김 회사라고 알지 한국에 뭐 어떤 회사다 이렇게는 잘 모르죠. 이사님, 짐 중에 골프 가방도 보이는데 네. 골프도 치세요? 시간 날 때 골프도 쳐야죠. 라오스 골프 어떠세요? 라오스 골프 뭐 그냥 싸우고 뭐 혼자서 새벽에 가서 그냥 연습 삼고 운동 삼아서 쳐요. 그럼 이제 신랑이 와서 케어를 시작하게 되면 신랑분은 따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게 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뭐 저희들이 안내하는 대로 안내하면 되고 꿈만 잘 꾸고 오면 됩니다. 신랑들이 여러 나라 중에 라오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걱정이 나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걱정이 이제 도망갈까봐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라오스 신부들이 이제 그렇게 갖추다는 경우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적고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뭐 믿음이 가서 라오스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사님은 혹시 다른 나라 국경도 해보셨나요? 22년 전에 중국 결혼 유참을 하다가 이제 베트남이 또 유행을 해서 베트남을 하다가 이제 베트남에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전설 같은 나라죠. 라오스에 가면 착하신 분이 많다 뭐 이런 소문만 듣고 이제 하노이에서 플로펠러 비행기 타고 내가 도전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직원 구하고 그래가지고 뭐 시골로 지금 찾아다녔죠. 그럼 베트남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는가요? 한 달에 3건의 사고가 터졌는데 한 건은 처갓집에 간 신부가 안 돌아와서 한 건은 또 결혼식까지 다 하고 왔는데 애가 있더라고요. 또 한 건은 신부가 이제 회사 갔다 오니까 가출해버린 거죠. 짐 싸다고 도망가 버린 거죠.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오스를 만약에 내가 뭐 만들어내면 일을 그만두려고 한 거죠. 1년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 버티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신랑은 그릇 같아요. 그릇. 구멍 안 난 그릇이 돼야 되는 건데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되고 성격적으로 원하지 않고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단순하게 내가 다 못 사는 나라에 가난한 나라의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서 그때 꼬마 오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백발백중 다 깨지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결혼업자가 먼저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잘못됐을 때 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찾아낸 방법은 평범한 신랑과 평범한 신부들이 잘 살더라. 상위 20% 하위 20%는 빼고 중간에 있는 요 60%가 잘 살더라. 그래서 너무 잘난 사람, 너무 나이 많은 사람, 결혼 많이 한 사람, 너무 이쁜 여자를 찾아도 오지 마라. 그래서 그런 신랑들은 그냥 제가 상담해서 다 배제시켜버려요. 지금 딱 봤을 때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좀 관리 좀 하면 이뻐질 수도 있잖아요. 뭐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한국 사람 가까이 다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가도 올라온 그 모습을 보여주고 뭐 촌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흙 묻은 연꽃 같은 거죠. 구분 못 하는 거지. 이미 다 막 화려한 여자를 보고 막 좋아하는데 뭐 제가 추구하는 결혼 자체가 그런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박하게 가정 이루고 살고 또 애기 낳고 그렇게 오손도손 사는 그걸 꿈꾸는 거지. 최근에도 연봉 1억 6천에 뭐 정권회사 컴퓨터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 오셨는데 라오스 가봐야 서로 시간 낭비다. 그 여자가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 솔직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라오스 신부들은 한국 신랑을 선택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인생 바꾸는 프로젝트죠. 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유일하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결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외모를 보면 우리나라 신랑들이 자기 나라 신랑들에 비해서 40년 젊어 보이거든요. 또 한국에 가서 살고 있는 신부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또 무엇보다도 제2의 인생을 한국에서 살 수 있고. 국제 결혼이 지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매매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면 돈을 주고 우리가 사오는 거지. 이건 사오는 게 아니고 서로의 의사를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지. 강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거죠. 한국 여자는 뭐 조건 안 보고 결혼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뭐 했던 이야기들이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여자 결혼할 수 있는 총각들 뭐 공무원들도 좀 많이 오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옵니다. 요즘은 농촌 총각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멀쩡한 총각들이 많이 와요. 그럼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한국 신부들의 그 눈높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 최강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가 그 정도 수준 되면 되는데 자기 수준은 안 되고 1등 남자만 하려고 하고 뭐 중간 남자들 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버리는 여자들도 많고 하니까 사회가 살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고 그래서 뭐 한국 여자만 탓할 건 아니라고 보고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신랑분들의 연령대는 평균 몇 살 정도세요? 평균 뭐 한 42, 3. 최저는 제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안 받으니까 300 정도 받는 분이 한 30% 되고 한 400에서 500 정도 받는 분이 한 30% 되고 500 이상 되시는 분이 한 30% 되고. 라오스는 결혼 적령기가 몇 살입니까? 보통 뭐 18, 19, 20에서 다 결혼하니까 25 넘어가면 노처녀라 봐야 돼요. 근데 법적으로는 만 16세가 되면 결혼이 가능하고. 그쪽 적령기가 17, 8세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30 후반 40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나이 차이가 날 수밖에 나죠. 없는 구조네. 당연하죠. 근데 그 나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나이 많은 노처녀로 하라고 제가 추천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잘 사는 영상이라고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 예쁜 신부들이 잘 사는 모습을 영상에 찍어서 많이 올리거든요. 100명이 한 명 놀까 하는 그 커플을 보면서 내가 그래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부터 라오스에 결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2달 전쯤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근데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남아 이런 쪽이나 중국이나 그런 쪽에는 뭐 일단 사건 사고가 많다라고 들어서 그게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라오스가 조금 안전하다, 안정성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신부를 원하세요? 뭐 솔직히 얼굴입니다. 마음이라고 그러고 싶지만 얼굴하고 키를 좀 보고 있습니다. 160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평균 키가 한 155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채 결혼을 이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혹시 결혼을 하신 적 있으세요? 아, 미국에서 잠깐 네. 한 달 정도 여자하고 산 적은 있어요. 결혼 신고까지 다 하시고? 그렇죠. 아. 저는 재혼이에요. 이혼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18년? 어머니 사는 생전에 마지막 셔도 그랬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참 많이 봤거든요. 김은수 이사님이 너무 정감이 가고 좀 솔직하다? 금액도 딱딱딱 정확하게 지참금을 얼마 이상 안 된다. 그 단호함. 나 그런 거에 매료를 느꼈어요.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어떤 여성상 있으세요? 저는 키는 좀 안 컸으면 좋겠고요.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착했으면 좋겠고 이쁜 여자 살아봤기 때문에 별로 이쁜 여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만으로 50이요. 혹시 애기 있으세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라오스 결혼까지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이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만으로 40살입니다. 아니요, 미혼입니다. 너무 핸스하게 생기셨는데 그동안 왜 싱글로 사신 거예요? 작년부터 네. 다이어트도 하고 네. 스타일링도 좀 가꾸고 그렇게 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의 분들을 여성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을 하고 못 만나면 혼자 지내야지 생각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게 돼가지고 한국 여자랑 결혼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국내 그런 그 결정사 그런 걸 봤거든요. 제 경제적인 환경 갖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걸린 조건이 뭐든가요? 그 경제력이죠. 급여라든가 집이 있고 없고 그런 거랑 또 직업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급여가 작아갖고 거기에 도저히 조건에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결정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월급은 얼마 정도? 4,000에서 4,500 정도 가입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 힘들어진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결정사에 신청하는 여성분들의 재력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빨리 포기했어요. 한국 그 여자랑 결혼하기 힘드네요 진짜.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혹시 어제 꿈 좋은 거 꾸셨어요? 아 정신없이 자가고 꿈을 못 꿨네요. 생각하는 뭐 라오스 이상이요? 외모보다는 네. 내면을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일 먼저 보면 사람 얼굴부터 그러니까요. 보는데 어떻게 안 이쁜 여자를 그죠? 그렇죠. 아, 여기 제 딜레마인데 노력해봐야죠. 이사님 얼굴 보면 절대 실패한다고 하니까 이사님 유튜브 보면서 내 세뇌를 너무 많이 당해갖고. 꼭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결혼 정보 회사에 네. 가입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센터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예. 그분들을 제가 금액을 주고 예. 6번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다 예쁘고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 눈높이에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까였다 그럴까? 성향이 네. 강했어요. 한국 드라마하고 예.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러는지 그 사람들 생각 수준이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충족해 줄 수 있는 남자분들이 왜 그분들을 만나요? 절대 안 만나지. 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네. 드라마하고 영화가 망친 것 같아요. 아, 저희 안에도 네. 드라마 보면 네. 멋진 남자 나오면 네. 아, 저 남자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네. 저도 여러 봤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는 맞아요. 드라마 잘 안 봐요. 그래. 저도 드라마 거의 안 봐요. 요즘 한국 분들, 남성분들 결혼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내일 라오스에 네. 맞선 보러 가는데 네. 오늘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신랑분들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송아지 120마리 키우는 신랑이 있었어.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 여자를 얻고 다닐 수 있대. 너는 말 가지고 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꿈 같은 소리 하고 이제 네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소리 하지. 신발하고 사람은 편해야 돼. 편해야 오래 가. 나 이 여자하고 한번 이혼하더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뭐 이런 생각이 신랑도 있거든. 화려한 것보다는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얼굴 보자마자 뽑혀가지고 다른 거 전혀 안 먹으면 무조건 그 여자 직진하. 지난달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단 올라오는데 바로 막 일어서서 나야 할래요 막. 그 여자애는 동덕대학에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건 이해하고 안 한다. 내 속 키우는데 안 가지. 일단 서울이나 대도시 사고 싶은데 속 키우는 데 가서 네 소똥 씌우면 나도 같이 쉬어야 되잖아. 그럼 안 하고 싶은 거지. 이 신랑은 자기가 소도 키우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나는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 라오스의 유일한 국립대학이 동덕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나라의 주류가 동덕대 출신들이에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안 되고 뭐 IT 전공가 있어. IT 갈 데가 없는데 무슨 IT가 공장이 없는데 지난달에 결혼한 신랑도 41살 애플 만드는 공장에서 작업 반장 하시는 친구인데 결혼했고 사진 한번 보여줄까? 이 친구거든요. 이사님은 미국에도 광고가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국 한인 정보지에 내 광고가 나왔었죠. 미국에 있는 한인 1세대들, 2세대들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내 손자가 흑인하고 결혼할까 봐. 거기도 결혼할 여자가 없거든. 라틴계 아니면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손자가 이제 흑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백인하고 결혼하는 거지. 흑인 나오고. 남자든 여자. 그거는 왜 피부색 때문에? 색깔이. 아니 우리 큰 신랑님은 미국에 왜 사셨어요? 우리 누님이 미국에 있어서 이민 간 거지. 22년 있다 살다가 뉴욕에 뉴욕. 그 비싼 뉴욕. 너무 비싸죠. 그래서 단칸방에 살고 특별한 자식을 한두 명은 아니까. 근데 그 자식이 갑자기 흑인하고 결혼한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돈 벌 힘들게 키워서 이렇게 해서 너를 사귀냐고. 근데 거기 이세들은 이해를 못해요. Oh, love? That's love. What the what? What the fuck?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문제지, 씨발? 뭐 이런 느낌, 한국말로. 한국 부모가들한테 번역을 하면, 뭐야? 엄마한테 씨발 꺾어요? 그래, 이씨.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한국적인 문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식을 번역을 해요. 우울증 약 드시면 좀 그럴 거는 너무 많아요. 미국 여행 너무 좋아요. 그냥 사는 건 추천합니다. 큰 신랑님은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친구들 지금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시 수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신랑이 교회 다니면 따라가서 교회 가고 더 절실하게 잘하는 애들 훨씬 많아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거든. 한국에서 라오스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보통 한 5시간 반 정도 비행한다고 봐야죠. 오늘 신랑분도 얼굴 보니까 이번 맞선 느낌 어떠세요? 착하고 예. 이렇게 한국 와서 무난하게 잘 살 수 있는 친구 찾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님을 따라서 라오스 국제어른 전체 현장을 한번 다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네, 가서 이제 한번 네. 좀 보여주세요. 이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틀리게 집에서 결혼식 안 하고 이렇게 식당을 빌려서 따로 하나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알게 될 건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어떤 신부들이 또 선택이 돼서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또 신혼여행 과정도 있고 또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무슨 운동 네, 오래 하셨다고요? 복싱. 아 복싱. 한국말 권투. 아, 예. 시합장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부산에. 근데 걔네들 얼마나 가오 잡고 멋있었는데. 경상도 사람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허세로 안 보이던가요? 진심 느껴져요, 걔네. 죽고 싶나? 그러고. 야, 말 못한 마. 그러고. 손님이라고 곧 착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입니다. 라오스 어서 오세요. 이제 라오스 도착했는데 기분 어떠세요? 비 오는 날씨 좋아요. 아 그래요? 제 이름이 홍수라. 자기 인생의 통틀어 세회는 처음. 네. 와 그게 맞선 보러 온 라오스네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일인 것 의미가 같아요. 좀 남다른 것 네. 동네 온 것 같아요, 동네. 내일 맞선장 가면 달달달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은 이제 삼성동이에요. 은행가 그리. 아가씨를 만날 때 한 번만 바로 보고 거기서 컨택을 해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둘 다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밥 한 그릇 먹고 가면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 가볍고 그럼 사장님 치료죠.
방이 너무 좋습니다, 이사님. 그래요. 예. 그럼 내일 스케줄이 아침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선 보고 점심 먹고 맛선 보고 저녁 먹고 저녁 때쯤 되면 윤곽이 나오거든요. 예. 어느 정도 윤곽이 있으신 분은 다시 오랍니다. 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또 해보고 이래서 이틀 정도는 맛선에 하루를 둡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예, 쉬세요. 예. 혹시 술 생각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네, 내일 실전에 들어가 봐야지 이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네, 절에 네. 기도하러 가실 거예요? 저리 가야죠. 네, 내일 아침에 같이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천끼리. 천끼. 천끼? 아까 카드를 뭐 하려고? 안 된대요, 카드가. 맥주를 여기서 먹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맥주를 카드 살라는데 왜 하려고 카드를 안 되고 자기 나라 돈만 달라. 아. 이 멀리까지 오시니까 네. 좀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하죠. 생승은 좀 합니다. 아. 딱 추억인 것 같아요. 얘기를 쓰는데 오늘도 얘기를 아름답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선물 그게 뭐예요? 이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실례지만 직업이 뭐 하세요? 저는 설비요. 혹시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급여는 한 400 정도? 미국에서는 600, 700 받았는데 그 렌트비가 15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와. 아무리 제가 한 달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우리 신랑은 뉴요커네. 네. 좋은 꿈 꾸고 네. 내일 아침 식당에서 봬요. 네. 학군대로 화이팅! 그냥 한국 시골 온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식당 음식 보니까 어떠세요? 좋네요. 완전히 한국 음식 뺨치는데? 같이 다니는 여자분 직원분이세요, 옆에 분? 네, 직원이요. 저 직원분 월급이 어느 정도 합니까? 그냥 멍 때리고 싶으면 오세요. 여기 한국처럼 여기 신부들도 미래결정사에 가입할 때 회비나 가입비를 냅니까? 고민 얘기하는 중에 한꺼풀이 탄생했어요.